인천가톨릭대 TV 리포터 김수정입니다. 오늘 협력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공유하려 합니다. 간호학과 4학년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인 학생을 만나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학번 간호학과 김준익입니다. 네. 주제 선정과 사례의 단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팀 활동의 단계에서는 평소 학교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자연스럽게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학년부터 호스피스 완화간호학 수업과 간호연구통계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기초 지식을 쌓았고 3학년 1학기 호스피스 병동 임상실습을 통해 완화간호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합창 봉사단으로 전기음악회를 하여 이미 팀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호연구 포스터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동기들과 팀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네. 학교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심도 있는 탐구를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먼저 팀 활동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는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인 생명문화 창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는 대학생의 사전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작한 연구 포스터는 교내 우수 데이터상을 수상하였고 계명대학교 전국 간호학술대회에서도 우수 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에도 포스터가 입선되어 포스터 발표 및 학회 봉사, 또 학술대회 강의 참여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팀원들이 처음에 주제를 선택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셨나요?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주제를 선정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의견을 모았고 저희가 정말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면서 연구의 범위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주제와 동시에 또 실현 가능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 그 사이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고 연구 방향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일단 주제를 선정하고 나니 이후 과정은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후 팀 내 협력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조별과제에서는 팀원들 간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업무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팀원마다 자신 있는 역할에 대해 물어보았고 역량에 따라 업무를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각자의 업무만 하고 넘기기보다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회의를 열어 모든 인원이 피드백에 참여하였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팀은 업무 수행을 하며 모든 과정에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는 김수정 누나께서는 팀장을 맡아주셨고 회의 일정 조정과 또 공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런 지원된 활동비와 학회 포스터 제출하는 업무 등 팀의 총무와 같은 업무를 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계신 성선이 누나를 비롯해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와 포스터 디자인 작업을 맡으신 팀도 있었고요. 저는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 인터뷰에는 안 계셔도 저희 3명 외에 나머지 4분과 함께 업무를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이 중요했던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을 만들 때 소통 과정이 좀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전부 한 문항 한 문항 설문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문항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문항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위한 설문 도구도 설정하는 것부터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팀원들 간의 의견 일치가 중요했습니다.
팀 활동의 초기 단계가 가장 갈등도 많고 뜻을 모으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만든 설문지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설문지가 길기도 하다 보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팀원들 모두가 자신들의 주변 분들과 이웃분들께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표본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약 한 달 정도 350여 분께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저희 조가 교내 연구 포스터 대회에서도 표본이 많다 보니 우수 데이터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논문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개개인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 과제를 위해 모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있었는데 기존에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것이 익숙해서 대면으로는 조별활동하는 게 좀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팀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비우는 것이 곧 팀원들에 대한 배려와 또 과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기꺼이 제 시간을 할애해서 팀을 위해 일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문 포스터 제작 활동의 결과물이 국내외 학회에서 전시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내 우수 데이터상을 수상했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학교 1층에 간호학과 포스터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계명대학교 전국 간호학술대회에서도 직접 포스터를 게시하러 대구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우리 여기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는데요. 저희 포스터가 입선되어서 발표도 하고 또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봉사활동과 또 학회 강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포스터가 학회 포스터 전시가 되어서 학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포스터를 봐주시고 전국 또 해외에서도 제출한 포스터들이 함께 걸려있는 모습에 정말 짜릿했습니다.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팀원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 팀워크임을 배웠습니다. 네, 저는 이 경험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하면은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간호연구라는 활동을 팀 협력을 통해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다가왔을 때 곁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끝까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상에 나가서도 간호지식체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전문적인 연구와 학회 활동에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상에 나가서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가진 역량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협력적인 간호사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간호사로서도 임상 현장에서 협업을 통해 업무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팀원들에게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팀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서로 화합하며 도울 수 있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에 나가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간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임상에 나가서 간호 단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구를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또한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